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보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글이 해킹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글을 올려서 이목을 끌었는데 근데 누군가 이 글을 해킹을 해서 올렸다는 말입니까? 네, 그만큼 파격적이어서 해킹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질의가 많이 쏟아졌다고 네. 김은혜 공보단장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글에는 댓글이 한 9,000개 넘게 달리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윤 후보는 또 무고죄 강화라는 글도 올렸는데 이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할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대남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는 이 여가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었는데 입장이 바뀐 겁니까? 네, 먼저 당시 발언부터 보시죠.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그 남성에 대한 그 지원도 함께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가 아마 조금 더 기존보다는 좀 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데요, 김 기자.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좀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네, 사실 여가부 폐지는 이준석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컸었는데 윤 후보가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 이 대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대표는 저희와 최근에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과 부동산 폭등으로 남녀가 30세 전후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패턴이 깨진 게 젠더 갈등의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 가정이란 틀 속에서는 녹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이 불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공정하게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여성 관련 젠더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에 출연을 했던데요. 이게 당내에서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페미에 물들지 마시라, 또 후보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해서 안타깝다 이런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당선대위의 온라인 소통 단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어제 의원 단체 대화방에다가 후보를 젠더 갈등에 올라태운 거는 전략적 실수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여성가족부 개편을 공약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두 후보 모두 입장이 바뀐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후보도요, 앞서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면서 이 남성이란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칫 젊은 여성표가 이탈할 수 있다는 내부 분석을 이 후보가 수용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여성 젠더 유튜브에 출연한 데 대해서 지적이 나오니까 이 후보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귀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나쁜 얘기라도 들어야죠.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뭘 말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후보 말처럼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글이 해킹의 느낌표는 절박한 새 출발로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대선을 60일 남긴 절박한 상황에서 원래 지지층을 잡는 쪽으로 새 출발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포공항 대선의 숨은 변수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설 연휴 전에 이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으로 김포공항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더라고요. 네.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먼저 이 후보는요, 이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린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러면 집값 상승에 등을 돌렸던 수도권 민심을 복원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자신의 지지율도 탈출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뤄내겠습니다. 자, 이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김포공항이 내부에서 검토되는 건 맞습니다만 또 내부적으로 찬반 토론이 아주 치열한 모양입니다. 네. 이 찬반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부 언론에 살짝 흘려서 여론을 좀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포공항 부지에 몇 가구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김포공항 부지는요, 한 730만 제곱미터 됩니다. 면적만 보면은 여의도의 10배고요. 또 위례 신도시급입니다. 여기에 주택을 30만 호 짓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임기 내에 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공급을 하겠다고 했던 것을 제외하면 45만 호 정도 됩니다. 이거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포공항 부지로만 이 공약의 70% 가까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이 표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김포공항 이전은요, 이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송 대표의 지역구가요, 이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는 인천 계양구거든요. 하지만 이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면은 고양시를 비롯한 기존의 신도시들이 구도심이 돼버리겠죠.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선 표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거의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공항 인근의 서울 강서구는 이 주민들이 받고 있는 소음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없어지게 돼서 주민들이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갈 때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도심에서 지금 김포공항까지는 한 30분 안팎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2배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는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특히 군사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주한미군의 작전성 검토에서 이건 불가로 판정 나서 청와대도 반대하는 걸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시가 되면은 외국인들의 귀국이 이어질 텐데 인천공항까지 외국인들이 갈 수 없다, 이런 논리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포공항 대선의 숨은 변수의 느낌표는 5년만 보지 말라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요, 김포공항 이전은 논의를 하면서도 정작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28조 원 가량이 들 정도로 막대한 자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만큼 대도시 주변에 항공 인프라를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건데 부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손보려고 도심 인프라까지 함부로 손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